와우, 친구들, ጧ따리 아저씨야, 호이자, 반갑습니다. 어반 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미지근한 이야기인데, 약간 좀 잔잔한 느낌인데, 이게 좀, 그냥 좀 재밌더라고. 이 글이 나는 그냥, 뭔가 좀 재밌었어. 그래서 보통 어반놈은 약간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지만 그렇다고 해도 뭔가 표준 편차의 극단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쉽게 겪을 수 있는 좀 가운데 정규 분판에서 일어나는 그런 빡치는 일들을 이제 보통 들고 오는데, 이 이야기는 빡친다는 이야기보다는 좀 남자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여자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근데 남자 입장에서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자 입장을 보면 짠한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여자가 감정 다툼 후 남친의 태도가 피곤했어요. 이래서 막 카톡에도 일십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빠들 와타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이 이야기 글은 되게 단순해요. 토요일에 투닥거림이 있었다. 그리고 갈로 열고 일반적인 나의 감정적인 호소였다. 근데 그날 밤 생각해보니 미안해졌어.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겠지. 그래서 오빠 이렇게 했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남친이 일십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카톡 말투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뭔가 불편했다고 말을 하거나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같이 싸웠으면 좋겠는데, 남자친구는 항상 자신의 감정, 생각을 잘 말하지 않고 과묵한 스타일이다 보니 무슨 말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모션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남자라면 알고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뭔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연락이 없다는 거는 지금 머릿속으로 이제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겁나 고민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는 이런 쎄함을 애써 부정하면서 이게 눈새처럼 평소같이 연락을 했는데, 친구들은 일단 남자친구한테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걸까? 자기는 너무 답답하고 그렇게 점점 상호 카톡이 뜸해지다가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기를 남자친구는 바라는 건가? 그래서 문제는 이번 주는 못 만나고 다음 주나 돼야 얼굴 보는데 진짜 답답하다라는 글이 올라왔어.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런 뭔가 글이 올라오면, 저는 사연 같은 게 올라오면 이게 차이가 느끼는 게, 남자와 여자의 괴리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남자는 비교적 그 주어진 상황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 명확하게 얘기를 해. 그러다 듣다 보면 답이 쉽게 나와. 에이, 그건 네가 비용신 짓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게 바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여자들의 얘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봐야 되는 게, 그 방어 기제를 감안해야 된단 말이야. 방어 기제. 방어 기제를 감안해. 그래서 내가 이만큼 빡치게 한 건 요만큼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남친이 요만큼 반응한 걸 이만큼 부풀리는 재주가 있어. 항상 그런 게 거의 있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감정적 대응이 본인이 미안할 정도면, 그리고 남자가 일십을 할 정도면 겁나 한 것 같아. 그게. 보통 그렇거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전화를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카톡 분위기도 달라지고 이런 거면, 지금 남자는 이 상황에서 이걸 헤어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거든. 그럴 확률은 매우 높은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궁금할까 싶어서 내가 상황을 봤는데, 남자들의 생각은 거의 다 나랑 비슷하더라고. 삼성전자 다니는 형님이 너 허구한 날 그랬지 이러니까 돌이켜보니 내가 봐도 질리게 만든 것 같아 잉잉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참다가 그냥 놓아버린 건다.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돌아오더라도 이제부터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너무 어디 이런 느낌이지, 그지? 그래서 이게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 보고 깜짝 놀란 게 그거야. 현대 미포조선, 우리 요 앞에 있거든, 미포조선이. 근데 얼마나 만나는데 이러니까 한 달 정도 이런.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일방적으로 감정적 호소 그거 남자한테 엄청 스트레스다.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알았어 진짜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남자친구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본 것처럼 똑같이 헤어질 각 잡고 있구먼 이렇게 얘기하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 건드렸네. 크크크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현차 다니는 형님은 그런 거야. 갑자기 그런 게 절대로 아니다. 너가 마지막에 쐐기를 박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자가 난 좀 짜릿한 게 순수하게 인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인 것 같아. 토요일엔 내가 생각해도 급발진하고 삐진 티 엄청 냈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봐도 질릴 듯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자가 이렇게 인정한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보다 좀 여자가 좀 짠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친구들 말 듣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거 아니면 오늘도 눈새처럼 일상톡을 보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톡을 보내면 안 되지, 사실. 뭐 이제 그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면 그게 더 빡치지, 사실. 그래서, LS 일렉트릭 다니는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만에 그럴 정도면 앞으로는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라면 그냥 헤어질 핑계 찾을 듯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라도 솔직히 이럴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래서 남자가 좀 약간 과묵하다고 했잖아. 특히나 나 같은 경우도 연애를 하면서 싸워본 적이 많이 없거든. 싸워본 적이 많이 없어.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잘해요. 저는요. 되게 잘해가지고 싸울 일도 거의 없고. 근데 보통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뭐냐면 어떤 일이 터졌어. 근데 여자가 좀 내가 감당하기 힘든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게 평생 갈 거라는 거를 이제 상정해 놓거든. 야, 내가 이걸 평생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잖아. 한 달 만에 얘가 나를 뭘로 보는 거지? 개의 조수로 보는 건가? 왜 이렇게 나한테 랄지를 틀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별말 안 하지만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 남자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남자는 각 잡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거지. 한 일주일쯤 돼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각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남자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걸 느끼는 줄 알아, 남자들은? 혼자 있잖아. 이렇게 만났는데 한 달 동안 만났는데 랄제를 쓰다가 혼자 한 일주일 있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헤어지는 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잘해준 사람이 잘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가 제일 좋을 거냐면 그냥 누군가는 그런 거야. 괜히 구심되지도 말고 의욕 앞서는 행동도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냥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는 좀 약간 반성하는 것 같아. 그리고 사과톡도 보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내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여자는 되게 속상해하고 어떤 한 세회사 형님이 댓글을 남겼는데 이거야. 야, 이거 진짜 내 여친 같아서 써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이 쌍 이러면서 네가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뭔 눈새로 일상톡을 하고 연락 안 하고 그러냐. 끼리끼리라고 네 친구들도 똑같네. 이 병신대라 이러면서 싹싹 빌면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연락을 안 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절대적인 남친 잘못 뭐 이제 네가 기분 상해서 삐진 경우 말고 친구랑 헌팅을 했다거나 아니면 남친이 잘못했을 때 네가 기분이 아주 진짜 개빡도는 상황에서 남친이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톡을 보내면 네 기분이 어떨 것 같냐. 그냥 연락해서 오빠 내가 정말 미안해. 생각도 많이 해봤고 뭐 되게 나빴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도계자를 박아라. 당장 사과를 해라.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싫으면 헤어졌다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내가 가장 눈에 들었던 장면은 뭐였냐면 그런 거야. 사과하면서 징징대지 말고 말대꾸하지 말고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사과하는 와중에 근데 오빠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순간 남자는 다시 너에게 정이 떨어진다. 너무 어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내 생각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 이거를 이미 남자는 내가 보기에는 이 딱 상황 자체가 봐도 보자. 여자는 뭔가 아쉬운 상황이고 남자는 크게 아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잖아. 그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뒤집기는 이미 결정이 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나마 뒤집을 확률이 있다면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진짜로 여자들이 내가 이때까지 사과하는 걸 내가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진짜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이렇게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약간 진짜 도계자 같은데 진짜 조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도 그러면 남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보통.
보통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이미 뭐 끝난 거지.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급발진을 했고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때로는 인간관계라는 게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번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는 게 확실하거든.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얘기하잖아. 여자가 어떤 선 넘잖아. 그러면 그 절대로 가만 내두면 안 된다고. 일정 인계점으로 넘어가면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 그걸 넘어간 걸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사정은 알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난 그래도 이 글 쓴 여자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이 여자는 뭔가 자기가 되게 잘못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자들이 연애만 해도 이런 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떤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가 썼던 만화를 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자기는 영심이를 보고 연애를 배워서 남자들도 다 그런 줄 알았단 말이야. 남자들도 뭐 이렇게 화내도 막 얼러주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남자도 똑같은 사람이거든.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그래. 그래서 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20대랑 30대랑 지금이랑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 근데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되게 쉽지. 그리고 그때는 여자가 진짜 웬만한 개빡돌게 랄죄도 그게 참아진다. 그게 실제로. 그게 뭐 이제 욕구적인 레벨도 있지만 더 순수해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나 역시도 남자 역시도 그 도화지가 닳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인생이 짬바가 쌓이잖아. 그러면 얘 이걸로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부터 각부터 잡거든, 솔직히. 여자가 남자를 입시적으로 본 만큼 남자도 그 여자의 행동이나 하나를 보고 그 미래까지를 계산을 한단 말이야, 사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그냥 때려치우자. 빨리빨리 끝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나는 뭐 늘상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대한민국의 연애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 잡혀 있고, 결혼관도 굉장히 잘못 잡혀 있고,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남자 연애 유튜버를 봤는데, 걔 얘기된 거 보고 진짜 싹코킹 날리고 진짜 뱃나 패고 싶거든, 진짜. 예를 들어 피지컬백에 나갔잖아. 막 연애 유튜버들 나왔잖아. 그럼 내가 바로 걔 나오라 해서, 야, 너 나와. 이래가지고, 리버샷 날리고, 바로 그랬을 건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냐 하면, 그러니까 남자 연애 유튜버들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게, 남자 연애 유튜버들 보면 여러분들 남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걔네들은 약간 나르시스트 기질들이 있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통 남자가 아니라 자기는 나르시스트, 그 연애를 하는 그런 뭔가 그 모습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통 남자들의 그런 리액션이나 그런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약간 좀 하드하게 놓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개화를 지을 때가 되게 많거든. 그런 것들. 근데 문제는 남자 연예 유튜버들 얘기들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듣잖아. 그지?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인정을 하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 여자들이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 얘기를 안 들어. 내 얘기를 안 듣는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똑같아. 사람 관계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여러분의 진심은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써야 되는 건데, 근데 통상적으로 얼마 전에 말했던 거, 외국 남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외국 남자의 장점, 한국 남자가 아님. 외국 남자의 단점, 한국 남자가 아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사람을 대할 좀 진실하게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잡혀 있다니까. 약간 랄지를 틀어도 남자가 뭐 이게 사랑하면 져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 기저에 깔려 있거든. 이런 것들이 관계를 박살내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그러잖아. 남자가 여자친구 대하듯이 자기 친구들 대하면 정말 최고의 남자가 되는데,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 대하듯이 여자친구 대하면 전부 다 손절당한다고 그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제발 좀 존중해 달라고 좀. 그게 그렇게 힘드냐고, 진짜. 그래서 여튼간에 이 여자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걸 느껴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성숙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나도 근데 헤어져 보고 나니까 알게 된 게 되게 많더라. 그게 실제로 그래. 남자라고 또 뭐 완전 무결하겠냐. 남자도 여자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나도 만나고 나서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부분들도 많아. 그게 실제로. 그래서 항상 등가교환이라고 하잖아. 뭔가를 잃었을 때 사람들은 뭔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연애 시장에선 더더욱더 그런 뭔가, 특히 남자한테는 경력직이 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늘상 말하는 그런 결혼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애 경험을 많이 가지면
거의 피해갈 수 있거든요. 아, 다는 못 피해가. 절대적으로 다는 못 피해가는데, 근데 거의 80%는 피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는 뭐 항상 결혼을 강요하지 않지만 연애는 많이 해봐라. 남자한테 결국엔 사랑은 난 받아내는 거라고 하잖아. 기술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남자한테도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거지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